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악한 마귀가 붙잡고 사역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 귀한 이 전에서 인터넷에서 선교 활동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섰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음성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원래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우분들을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병원은 일주일, 7일 이상 입원하는 게 어려워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기간이 너무 짧아서 뭐가 좀 어려워가지고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잘 아시는 가정의학의 대부 윤방구 박사님,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전체 병원장이셨던 김성기 원장님 등을 모시고 말기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을 오늘 같은 주일날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제가 아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에이즈 환자였지만 에이즈 환자란 사실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면은 에이즈라는 것을 밝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전화해서 밝힌 이유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한 다음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들이 에이즈 환자분들은 입원시키는 것을 꺼려해서 갈 데가 없어서 원장님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데, 내가 말기 암 환우들에게 전도하는 첫 번째 사명 이후에 에이즈 환자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두 번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분을 입원을 모시게 됐는데, 그 집이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를 낼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알아서 다 메꿔가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서 정말 갈 곳이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오게 됐는데, 나중에 60명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을 돌보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1,300개 요양병원 중에 에이즈 환자를 보는 유일한 요양병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도 기도할 때, 또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머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바로 응답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쪽은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헌신하면요, 워낙 사람이 없어서 자동으로 한 시대 들어 쓰십니다. 제가 잘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을 한 게 아니고,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손들면 자동으로 하게 되는 이제 자동 유일이 된 거죠. 그렇게 에이즈 환자분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환자 한 명이 24시간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1이라고 봅니다. 1. 그랬을 때 저희 병원이 제공한 에이즈 환자 서비스는 6만이 넘습니다. 6만. 그러니까 6만 번 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죠. 동성애자의 말로는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합니다. 그거를 보게 되면은 절대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말려야 되는 일인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올릴 텐데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집 애가 셋인데 9살, 6살, 1살. 1살 애가 12월 25일 날 태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어제가 돌이었어요. 걔는 이제 예수님 닮은 게 하나는 확실히 있어요. 생일이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태어나면서도 예수님 닮은 걸 갖고 태어나가지고. 근데 제가 우리 애들 6살 뭐 할 거 없이 이거 그대로 보여주고 제가 다 애들한테도 강의를 했어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원색적이어가지고 애들이 보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또 강의하다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퀴어 축제예요. 동성애자들이 하는 퀴어 축제인데, 저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성소수자 인권연대예요. 성소수자 인권연대. 그러면 성소수자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성소수자는 곧 동성애자다라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성소수자는 20가지 이상이 있어요. 정신과학에서 성소수자는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동성애죠, 동성애. 20가지 성소수자들 중에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라는 남성 동성애자. 왜 성소수자는 곧 동성애자다라 이런 인터넷상의 거짓 유포의 전략을 쓰냐면은 20가지 이상의 성소수자 중에 제일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게 동성애예요. 나머지는요 차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 하나만 뭐 어떠해, 그 괜찮은 거 아니냐, 남자가 꼭 여자랑만 살아야 되느냐, 뭐 남자끼리 사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요 이 뒤에 보이는 나머지 성소수자도 똑같은 논리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all or none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받아들이든지 다 받아들이면 안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에 밖에 선택이 없어요. 그럼 다른 성소수자가 어떤 것이나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호주에 20대 남성인데 걔랑 결혼했는데 면사포를 씌웠죠. 그리고 부모 친구 다 불러다가 공개 결혼시켰어요. 그 파크에서. 혓바닥 붙은 거 보이시죠? 결혼식 마지막이 제일 하이라이트가 키스하고 신부하고 키스하고 끝나는 건데 걔하고 키스하면서 결혼식을 끝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걔랑 결혼한 여성. 다음. 돌고래랑 1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한 남성. 저 돌고래는 이 남자한테 1년 동안 성관계를 당한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다음. 동물 매춘업소. 저기 들어가면 개들이 다 저렇게 돼가지고 3달 있다 죽어나와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20가지 성소수자 중에 또 다른 형태인 메카노필리아라는 사람들인데 기계성애자입니다. 기계를 보면 성욕을 느껴서 성관계를 하는 사람인데 놀라운 건 저 차가 저 사람 차가 아니에요. 지하주차장을 지나가다가 멋진 차를 보잖아요. 저 차가 포르쉐라는 차예요. 참 잘생겼어요, 차가. 저런 차를 보면 자기를 주체를 못해서 바지를 벗고 차에다 성관계를 하는데 어디다 하냐면은 자동차 범퍼가 있으면 그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성관계를 하는데 지하주차장마다 CCTV가 다 있잖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버려요. 자기를 절제를 못해요. 기계성애자입니다. 메카노필리아.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시체성애자예요. 시체성애자. 정신과에서 네크로필리아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 사람이 애인으로 삼았던 시체들 실제 사진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끔찍한 괴물과 같은 사람이냐? 절대 아니고 역사학 박사님이고 교수님이고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가 되는 소문난 천재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시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살았어요. 그러면서 처녀가 묻히면 그 밤에 가서 캐내요. 그래서 자기 애인을 삼았는데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부모님이 아들 집에 매번 가고 싶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요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시체가 16개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됐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라사 지역에 광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덤 옆에서 살았다라고 돼 있고 나중에는 쇠사슬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쇠사슬을 끊고 계속 미친 행동을 하는데 저는 그 구절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크로필리아. 그 사람이 너무 시체를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별 치료를 다 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제발 그 행동만은 하지 말라고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되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군대 마귀가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왜 성소수자들이 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되고 그것은 차별행동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설교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느냐?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만약에 시체를 좋아하는 이것만 없었으면 평생 교수로 박사로 천재로 잘 자랐을 거거든요. 이 마귀만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이 마귀만 물리치면. 그런데 이 마귀를 물리칠 능력은요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밖에 없어요. 결국에요 교회만 설교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다 마귀 밥이 돼버려요. 그 마귀의 천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적을 꽁꽁 묶어놓으려고 봉인하려고 만드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바로 인터넷상에서 지금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인일보 사진입니다. 지금 이분이 에이즈 환자분들, 아까 젊은이들 그 재단에 올라가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에이즈 환자분들의 평균적인 노후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60, 70살부터 되는 게 아니라 불과 30살부터 이렇게 돼요. 30살부터.
어떻게 되시냐면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뇌세포를 갉아먹어요. 뇌세포를 갉아먹으면 갉아먹힌 부위에 따라서 온몸을 못 쓰기도 하고 절반을 못 쓰기도 하고 치매가 오기도 하는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왼쪽이 이렇게 굳어버렸잖아요. 왼쪽을 못 써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게 되고 엉덩이에 피 나는 거 보이시잖아요. 평생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계속 피가 나고 살아요. 이게 비교적 좋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비교적 좋은 사람이 30살에 이렇게 되면요, 죽을 때까지 3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거 한번 보면요, 절대 동성애는 아름답다 그런 말 못하게 돼 있어요. 뜯어 말릴 수밖에 없어요. 뜯어 말릴 수밖에.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동성애자로 사는 것보다 동성애를 끊는 게 더 쉬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오셨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바늘 못 쓰고 지팡이를 집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자마자 병실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아서 성관계를 갔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회진을 도는데 환자 침대 위에 이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서 쓰고 있는데, 앞만 봐도 1인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1인분, 2인분 정확히 정의는 없지만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한 명이 들어간 것 같다, 두 명이 들어간 것 같다 느낌이 있잖아요.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성 둘이 오늘 온 사람이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끼리. 그래서 그거를 못하겠어요. 왜 못하게 하냐면은, 제가 동성애를 차별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A형, 서브타입이라고 이 A형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뭉뚱그려서 에이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이 사람에 있는 바이러스가 서로 틀린데, 둘이 성관계를 하면 두 개가 만나잖아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그러면은 변이가 생기면 둘 다 죽어버려요. 그나마 지금 자기한테 맞는 약을 먹어서 인생을 연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변이종이 생기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관계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발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인권 침해한다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병실에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병실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둘이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 문을 밑에서 20cm 정도를 잘랐어요. 왜 잘랐느냐? 한 번씩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그래서 4개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2시에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는데, 저기 보이는 빨간 차하고 하얀 차 사이에서 바지를 벗겨놓고 이 대낮 오후 2시에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제가 본 동성애는요, 성중독이었어요. 성중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 일반 환자가 200명이 넘게 있고 에이즈 환자가 60명 있었을 때, 일반 환자 200명 중엔 저런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저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면담한 수많은 동성애자들의 고백이 뭐였냐면은, 동성애는 성중독이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에이즈가 동성연애를 통해서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수혈, 피 받는 것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13년도 통계를 보면요, 100% 다 성관계로 에이즈가 감염이 됐어요. 현재 에이즈는 성병이에요, 성병.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수혈로 인한 감염, 이거는 이전에 있었는데 2006년 이후로는 수혈로 인한 감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꼭 에이즈가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통해서만 감염되는 게 아니고 수혈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전 진짜 가슴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요, 보세요. 국내 최초의 수직감염인데, 수직감염이라는 것은 에이즈 엄마가 난 아기가 에이즈 아기가 돼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때, 야, 엄마가 엄청 문란했나 보다, 어떻게 엄마가 에이즈에 걸리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었고요. 엄마가 정상인이고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제왕절개를 받았어요. 제왕절개를 받다 보면 수혈을 받아요. 피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해필이면 에이즈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에이즈 아기가 나왔는데, 애가 2살 때, 2살이니까 미국 나이로는 1살이죠. 죽어버렸어요, 장출혈로. 애가 장출혈로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갓난 애기가. 엄마는 에이즈 엄마가 돼버렸고, 이 집 남편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에이즈 피로 인해서 아내 에이즈 환자 대 애기 에이즈로 죽어 집안이 풍비박산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에이즈 헌혈의 대다수가 동성애자의 헌혈로 인한 거였어요. 그런데 꼭 동성애를 통해서만 에이즈가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수혈을 통해서 감염된다, 이런 말을 동성애자 입에서 할 때는요, 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 그 피를
누가 헌혈했냐? 전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 피를 누가 줬는데, 그리고 왜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데 왜 헌혈을 했을까? 왜 헌혈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왜 헌혈을 했을까? 그거를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요, 그 누구도 이런 에이즈 동성애자 헌혈로 인해서 가정이 풍지박산난 이런 거는 어느 언론도 안 다뤄요. 어느 언론도. 맨날 동성애자분들 차별받는다, 그분들의 인권만 얘기하지 이런 사람들 인권을 얘기를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요, 에이즈 검사를 하려면 보건소에 가서 익명검사라는 걸 시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성애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아니지만 애가 셋이라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절대 나는 아니지. 하여튼 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에이즈에 지금 걱정이 돼요. 그러면 어떡하냐면요, 12월 28일에 가까운 구로구 보건소를 가가지고 저 에이즈 검사하러 왔습니다, 익명검사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은 아예 안 보여줘요. 그리고 내 암호를 내가 정해요. 저는 12월 28일 날 방문한 1번입니다. 1번이 제 암호예요. 그럼 피를 뺀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구로구 보건소에 전화를 한 다음에 저는 12월 28일 날 에이즈 검사한 1번인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1번님은 에이즈 걸리셨네요, 그러잖아요. 그걸로 끝이고, 전 지구상에 이 사람이 에이즈 감염된 사실은 자기밖에 몰라요. 보건소 직원도 모르게 돼 있어요. 네이버에 누가 질문을 올리냐면은, 에이즈 익명검사 후에 에이즈로 밝혀져도 정말 집창촌이라고 아시죠? 창녀촌. 거기에 막 다녀도 되느냐? 국가가 나를 제재하지 않느냐?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에이즈 익명검사는 지구상에 너만 하는 거고, 어디를 다니던 무슨 행동을 하던 국가가 알지도 못하니까, 제재하지도 못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에이즈법인데, 그런데 이게 운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대학병원에 가셨다가 수술 같은 거를 받으러 갔다가 우연하게 에이즈 검사를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에이즈로 밝혀지면은 이미 내 신분은 노출이 됐잖아요. 대학병원에 이미 내가 등록을 시켰잖아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직접 국가에 보고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보고된 자가 우리나라에 1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사람만 1만 명이 넘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검사는 수치에 안 들어가거든요. 국가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수는 UN 에이즈 통계법에 의하면 4만 명이 넘다 그래요. 4만 명이 넘다 그래요. 그런데 신원이 밝혀진 에이즈 환자 1만 명이 이 법에 의해서 일부러 에이즈를 전파시키면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된다, 일부러 에이즈 전파시켜도 처벌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법을 폐지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요청을 해놨어요.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인권운동가 중에 에이즈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권위원회를요,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 지금 폐지하라고 권고 들어갔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뭘 궁금하시면은, 첫 번째가 동성연애죠. 동성연애를 하면 아프지 않느냐? 왜? 항문을 이용하니까 아프지 않느냐? 당연히 아프죠. 두 번째가 지저분하지 않느냐? 당연히 지저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을 만들어주시고 항문을 만들어주셨을 때 절대 성관계를 못하게 만드셨어요, 애초에.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항문으로 성관계를 하면 대변을 보게 돼 있어요. 대변을. 장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대변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문으로 성관계를 할 수가 없는데, 동성연애를 할 때는 항문을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센조이라는 걸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모텔에 가면은 샤워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샤워기 헤드 이렇게 물 나오는데 거기를 돌려서 뺀 다음에 이 샤워기 줄만 남죠.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호스만 남잖아요. 저 호스를 10cm를 항문으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물을 틀어요. 어느 때까지 틀냐면요, 장 전체에 물이 꽉 찰 때까지 틀어요. 물고문이죠, 물고문. 그 다음에 양변기에 앉히면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를요, 최소 4번 내지 5번을 해요. 반복을. 왜 그러냐면은 안에 있는 대변이 다 빠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샤워기를 다시 헤드를 조립해서 올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모텔에 들어간 손님은 그것도 모르고 샤워를 하고 양치질도 하면요, 저기에 묻었던 에이즈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매독균 다 뒤집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샤워할 때 꼭 양치질을 하거든요. 이제 먹는 거, 이제 다 막 묻고 피도 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호텔에 갈 때마다 샤워기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주여, 제발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이거를 갈 때마다 빼가지고 닦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팀 쿡이 애플사 사장님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멋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전 그거 딱 봤을 때 저 사람도 호텔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겠구나. 야, 참 미국이란 나라가 큰일이다. 미국 큰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 가서 동성애 특강을 했어요. 한인교회 다니면서 쫙 그냥 LA부터 시작해 뉴욕까지 다 했거든요. 했는데 특강 끝나면은 상담이 들어와요. 우리 교포 2세들한테. 왜 상담이 들어오냐면요. 13살 먹은 애가 본인의 동성애로 고민을 하는데 왜 동성애에 빠지게 됐냐면요. 동성애 포르노가 있어요. 게이 포르노. 남자들끼리 성관계하는 거 담은 거. 그게 진짜 마귀의 덫이거든요. 그거를 자꾸 보면요. 뇌가 동성애자가 되게 돼 있어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동성애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동성애자가 되게 됐는데 얘가 1년 동안 그거 중독된 다음에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게이 포르노를 끊을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는데 모든 미국 정신과 의사가 다 진료를 거부를 했어요. 왜냐면요, 미국은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자 단체가 세니까 동성애 문제로 상담을 하면 그 뒤에 의사가 공격받기 때문에 어느 의사도 동성애를 끊고 싶어하는 고민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주질 않아요. 미국이 실제적으로는요, 동성애 치유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무의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조금만 이 나이에 도와주면 얘는 동성애자가 안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점점 동성애자가 되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래서 제가요, 야, 이거 미국에 매년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담을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동성애로 상담하면은 경찰이 수갑 쳐가지고 데리고 간다네요. 차별금지법 위반했다고. 그래서 저는요, 조금 더 겁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날 수갑을 채워서 데려가면 저를 강제 출국시키겠죠. 그렇잖아요? 강제 출국되면은 그 뭐 무서워요? 그게 뭐가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만섭이가 미국 가가지고 동성애 강의 위에 동성애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상담하다가 미국 경찰한테 수갑 차고 가가지고 유치장에 3일 있다가 강제 출국 당했다. 이 소식이 대한민국에 전해지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피 끓는 크리스찬 의사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저 하나 그렇게 되면요 100명 일어나요. 100명. 그래서 다 휴가 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상담 다 할 거야 아마. 그 100명이 잡히잖아요. 그럼 1000명 일어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음 보겠습니다. 16살짜리 중학생이요, 집에서 자기가 센조이 있잖아요. 항문에다가 넣고 물관장하는 거, 그거를 하는데 부모님 몰래 하다 보니까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샤워기 헤드가 빨리 안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가냐고 그러니까 답변이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라고 또 성인 게이가 답변을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다음 보겠습니다. 피스팅은 어떤 거냐면은 항문으로 성관계할 때 당연히 아프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요, 항문을 늘려버려요. 자기 항문을. 그래서 결국에는 항문 장애인이 되는데 피스팅이라는 걸 하는데 저 피스팅은 동성애자들이 개발한 건데 어떤 거냐면 주먹을 항문에 집어넣어가지고 항문을 늘려버리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다음 카페잖아요. 거기 피스팅 클럽이 있어요. 같이 확장하실 분 구합니다. 확장이 동성애자 은어로 주먹을 항문에 집어넣어서 항문을 늘리는 걸 확장시킨다고 그러는데 같이 확장하실 분 구합니다.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내 항문을 늘려달라고 광고를 낸다니까요. 맨 밑에 보시면요, 울산에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 울산 하는 분 계세요? 울산에서 오신 분? 울산에 남의 항문에다가 주먹 넣어가지고 늘려주는 거 전문가가 살아요. 그래가지고 울산에 땡땡님 제발 절 만나주셔서 제 엉덩이 항문에다가 당신의 주먹을 넣어주세요 광고를 하면요, 만나는 거예요. 모텔을 정해가지고. 다음 보겠습니다. 남자 고등학생인데 18 먹은 애인데 걔가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얼마 전에 500cc짜리 포카리 스웨트병을 자기 항문에 집어넣는 성공했다라고 자랑 글을 올렸어요. 다음. 또 다른 남자 고등학생인데 자기 스스로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답변을 줘요. 다시 장을 쑤셔 넣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는 거예요. 다음. 제가 지금은 좋아서 저러지만요, 18살인데 10년 동안 저 활동을 하면요 30살부터는 항문 장애인이 돼가지고 변실금 환자가 되고 기저귀 차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데 동성애는 우리 몸을 파괴해요. 결국에 장애인이 되게 만들어요. 에이즈 약값. 제 주변에 에이즈로 걱정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약값을 물어봐서 감염내과가 에이즈 약을 처방하는 과입니다. 바이러스 알약. 바이러스 알약을 3알을 먹는데 이거를 먹으면 에이즈가 치료되진 않지만 바이러스를 상당히 억제를 시켜가지고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약값을 걱정해서 공공진료, 노숙자 진료하는 아주 좋은 종합병원 있거든요. 거기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문자로 여쭤보니까 약값이 60만 원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60만 원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600만 원 약값이 나오면 90%인 540만 원은 국가에서 병원으로 주고 환자는 A전자는 60만 원만 병원에 내요. 그러면 60만 원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보건소에 가면은 그거를 또 바로 줘버리거든요.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치료비 전부, 입원비 전부, 간병비까지 지원받는 거는 A전자밖에 없어요. 독립유공자보다 A전자가 대우가 더 좋아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4조를 돌파했는데 2015년도는 5조가 돌파를 했어요. 올해는 5조가 돌파를 했고 향후 10조에 도달하는 게 불과 앞으로 10년이 안 남았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저희 병원이 그렇게 에이즈 환자분들을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가 제가 동성애자 에이즈 단체한테 완전히 물어뜯기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청년 때문에 그러는데 14일 동안 저희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소천했어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 환자에 대해서 진료 소홀이 있었다,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거로 제가 엄청나게 공격받게 됐는데 그 이후에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저 청년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에이즈다,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고 이게 에이즈다. 왔을 때 진단명이 12개가 붙었어요. 신촌 세브란스에서 왔거든요. 12개가 붙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에이즈 감염. 에이즈 감염은 이 친구가 22살 때 진단을 받았어요. 22살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더 이제 할 거예요. 22살에 에이즈 진단을 받았는데 22살에 에이즈 진단을 받은 이유가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었는데 결핵이 양쪽 폐에 엄청나게 심하게 왔거든요. 이렇게 심한 결핵은 요새 없기 때문에 혹시 에이즈에 감염이 돼가지고 결핵이 온 게 아닐까 싶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였어요. 그런데 에이즈라는 건 걸린 다음에 10년 동안 증상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거를 무증상기라고 그래요. 이 친구가 22살에 이런 증상이 심하게 온 것은 최소 10년 전에 감염이 된 거고, 그건 뭐냐면요, 12살 이전에 에이즈에 걸렸어요. 12살 이전에. 12살짜리가 무슨 수로 에이즈에 걸려요? 그렇잖아요. 동네에 남성 동성애자 에이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이 남성 동성애자한테 잘못 걸린 거죠. 그래서 학문성관계를 당해버려가지고 에이즈에 걸린 거죠. 다음 주에 제가 상담하는 이야기 돼 있거든요. 그 청년이 동성애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상담을 요청했냐면은 2주 전에 34살 먹은 남자하고 번개라고 갑자기 팍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관계를 했어요. 학문 성관계를 했는데 헤어지면서 둘 다 남자죠. 남자인데 헤어지면서 남자 역할 했던 친구가 얘한테 이거 있잖아, 너 2달 있다 에이즈 검사 받아봐 그러고 싹 도망을 가버리더래. 에이즈 환자였던 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걱정이 되잖아요. 이 친구가 상담 신청을 해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10대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야지 돼요. 12살에 이런 안 좋은 일을 경험을 통해서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번 신경매독이 뭐냐면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22살에 에이즈하고 결핵이 진단 받은 다음에 에이즈 결핵약을 잘 처방받고 먹었던 게 아니고 그 길로 병원을 도망을 가요. 왜 도망갔냐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10대 때 그렇게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남자가 남자네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것도 내 인생의 트라우마인데 에이즈까지 올랐다니까 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간 다음에 10년 있다가 다시 병원에 나타나요. 왜 나타났냐면요,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래서 나타난 게 아니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2번이 그거예요. 신경매독. 신경매독은 뭐냐면요, 매독에 걸렸는데 치료를 안 받으면 매독균이 뇌하고 척추를 갉아먹어요. 이때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사람 완전 미쳐버린대요. 그게 돼서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3번 활동성 좁쌀결핵이 뭐냐면요, 양쪽 폐에 결핵균이 꽉 차버렸어요. 그냥 폐에. 4번의 결핵성 림프절 병증은 뭐냐면은 림프절이라고 있잖아요. 림프절. 거기도 결핵균이 다 잡아먹었어요. 결핵성 늑막염이 5번이죠. 늑막은 뭐냐면 폐 옆에 붙은 막인데 여기까지 결핵균이 다 먹어가지고 여기를 먹으면은 폐에 물이 차요. 6번 결핵성 복막염. 복막까지 결핵이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7번 결핵성 장염. 장도 그냥 결핵이 꽉 차버렸고, 8번 간농양, 비장농양은 뭐냐면요, 간하고 비장에 이만하게 고름주머니가 다 잡혔어요. 9번 활동성 B형 간염. 이건 뭐냐면은 B형 간염도 이 친구가 성관계 하다 옮아가지고, 활동성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막 다니는 거예요. 10번 대상포진. 대상포진만 걸려도 우리 인생 진짜 애로사항 많거든요. 아파서. 대상포진. 11번 구강 칸디다증. 이건 뭐냐면 입안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입안에 허옇게 이게 그냥 다 곰팡이로 그냥 이렇게 덮여버린 거예요. 12번 장루 상태 인공항문은 뭐냐면은 이 친구가 더 이상 항문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인공항문을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저희 병원에 왔는데 죽는다는 얘기 듣고 왔어요. 올 때. 다음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병원에 써주신 감사편지. 아들을 너무 잘 돌봐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성애자 에이즈 단체가 왜 아들 일에 대해서 엄마한테도 전화 한 번 안 한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고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4일 만에 죽었다라고 수동 연소양병원에 인권침해 있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걸 방송에 내니까 너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직접 손으로 써주신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의서, 그 환자에 대해서 진실을 유포하라고 저희한테 동의서를 써줬어요. 하도 시민단체가 동성애자 에이즈 단체가 거짓말로 막 하니까 제가 진실을 유포하라고 동의서를 써준 거예요. 다음. 신촌 세브란스에서 저희 병원에 환자를 보냈던 교수님 소견서인데 환자가 사망한 것은 급격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전원이 됐기 때문이고 수동 연소양병은 과실이 아니다라는 소견서. 다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이 되는데 저희 병원 바로 정문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병원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것을 정말 비밀로 지키고 했었거든요. 우리 의사 간호사들이요, 환자 보다가 깨물리게 하세요.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니까 바이러스가 뇌를 갈구면서 식물인간이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혀를 이루고 깨물어가지고 혀가 막 잘려요. 그래서 그 혀를 구한다고 그냥 지금 바로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도구 갖고 올 시간도 없잖아요. 그 시간이 벌써 혀 다 잘라주고 없잖아요. 맨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벌렸어요. 벌리다가 손가락까지 깨물렸어요. 그 환자는 이미 입안에 자기 피로 좀 찢어졌으니까 펄펄 나고 있는데 손가락 집어넣는데 깨물려가지고 상처가 나서 거기에 그 사람 피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죽을까 하고 환자를 보면서 복음 전한다는 기쁨 때문에 정말 비밀로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소위 에이즈 단체 그리고 동성애 단체가 이거를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까발린 거예요. 여기 에이즈 환자 있다고.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저희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간병사를 에이즈 환자를 썼어요. 에이즈 환자인데 보시는 저 사람들이거든요. 일찍 발견이 돼서 바이러스 억제제를 잘 먹어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요, 일당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17만 원 대우를 받았어요. 거의 의사, 약사하고 월급이 비슷했어요. 일당으로 보면은. 이게 누가 내는 거냐? 여러분들 세금으로 냈어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에이즈 걸리면 좋아요. 치료 다 공짜로 해주지, 취직도 시켜줘가지고 17만 원 대우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또 혜택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55만 원을 동사무소에서 매달 현찰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 이건 잘못됐다. 왜?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수급권자가 다 박탈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요, 저 당시에 간병사 없으면은 죽을 환자 40명, 와상 상태 환자 40명 있었는데 그 40명을 버리고 똑같이 단체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친구들이에요. 왜? 55만 원을 자기 못 받으면 안 된다. 이거를 따로 염환수 원장이 주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직서를 다 받아버렸어요. 받고, 왜냐하면 환자의 생명을 이렇게 노동쟁이한테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 사람들 다 떠나고 기도하면서 일반인 간병사로 다 채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가도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와서 취직하고 싶다 그래도 저는 안 되는 거죠. 이미 간병사를 다 모셨고 또 한 번 그렇게 한 사람들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인권운동가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유인물을 환자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인물을 받은 에이즈 환자분들이요, 다 웃었어요. 왜? 우리가 죽던 말든 신경 안 쓰고 돈 50만 원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 갑자기 인권운동가라고 명함을 파고 나타나가지고 인권운동한다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실체예요. 절대 참다운 인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거예요. 오로지 이거. 제가 경험해보니까 오로지 이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저희 병원 나쁘다고 이 사람들이 도배글을 남기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 병원에 있었던 에이즈 환자분들을 국립경찰병원으로 다 후송을 시켰거든요. 후송시키니까 그럼 감사한 거잖아요. 국립경찰병원이 에이즈 환자 돌보니까. 경찰병원 나쁘다고 또 도배글을 남겨버려요. 다음.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였냐면요, 이건 검찰 결과 나타난 거예요. 이건 제가 고발당한 건데 무혐의 된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동성애자 및 에이즈 인권단체들이 국립요양병원 건립과 더불어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라는 게 검사 판단이었거든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김땡땡님이 죽은 게 인권 침해였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수동 연소양병원을 없애고 세금 한 2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국립 에이즈 요양병원을 만든 다음에 자기들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요구였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 지정은 뭐냐면은 에이즈 환자 중에 아까 처음 사진 보신 것처럼 몸에 휴유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지정해서 장애수당을 매달 주거든요. 몇십만 원씩 주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현수막 치고 데모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휴유장애는 없어요. 몸 못 쓰는데 없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장애인으로 지정을 해줘서 매달 장애수당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럼 어디가 장애가 있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면역장애네. 면역장애.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또 하나 요구하는 게 트랜스젠더라고 있잖아요. 성전환 수술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80% 지원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기 몇 천만 원 나오는데 야 너무하네 너무해. 다음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에 제가 고발당했는데 기각되고 다음 검찰한테 4가지 고발되는데 또 무혐의 되고 다음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였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은 4%로 떨어졌는데 콘돔 사용만으로는 에이즈를 해결 못한다라는 게 우간다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은 부부 사이에만 허락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 사이에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지켜야지만 에이즈가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게 우간다의 입장이었고 정말 성공해가지고 4%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인터넷을 보면 콘돔 사용하면 에이즈나 성병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는 거죠. 왜? 콘돔의 실패율은 2에서 15%인데 보통 15%고 완벽하게 사용해도 2%가 실패를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저 여성은 성매매 업소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는데 콘돔 끼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2년 일한 다음에 나와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니까 에이즈뿐 아니라 온갖 더러운 성병 다 걸렸거든요. 다음 볼게요. 이런 병까지 걸렸어요. 다음. 동성애자 단체들이 본인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그분들이 울면서 막 불쌍하고 막 이런 거 연출을 하잖아요. 저는요 그 동성애자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한테 제가 이러고 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 진실을 말하고 살잖아요. 그 제가 여러분 이게 있어요. 왜 교회들이 동성애 반대 운동 이런 걸 안 하느냐? 이거 해가지고 이익 볼 게 없어요. 공격만 당하니까 동성애 반대 운동 한다고 부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격만 당하니까 그런 요소가 좀 있는데 저는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때려 죽여도 하여튼 반대, 때려 죽여도 반대. 그래가지고요 제 입을 막으려고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동성애자들이 있거든요. 인권운동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저는 집단으로 폭행당하기도 하고 제 물건을 뺏기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막 차별받는다고 울고 이런 거 보면요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분은 차별받을 인간이 아니신데 절대 그분들 여러분 차별받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동성애들 차별받을 불쌍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소수자 인권단체 공지사항이에요.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처럼 동성애의 폐하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혐오 세력들이 호모포비아라고 그러는데 주요 인물 뒷조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치고 궁리하고 있어요. 인권단체 아니라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수가 미국, 유럽,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다 떨어지는데 대한민국만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다음. 자, 이 단체가 순수 인권단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됐을 때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성애자 단체, 성소수자 단체, 그리고 에이즈 단체인데 모두 다 한결같이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성명서를 내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통합진보당의 3만 당원과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고 박근혜 정권은 인권 탄압 세력이고 독재 세력이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거든요. 왜 그러냐? 다음 볼게요.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대회가 매년 열려요. 막시즘 2015가 2015년도에 열린 공산주의 대회인데 보시다시피 주제가 동성애예요. 매년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주제가 동성애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저 곽희경 씨가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장이에요. 회장, 운영위원장. 노동자연대에 글이 연재가 됩니다. 어떤 게 됐냐면요. 이 전 슬라이드 볼게요. 전 슬라이드. 붉은 줄 보시면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반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국의 동성애 운동의 굉장히 이상한 점은 뭐냐면요. 공산주의예요. 사실은 공산주의. 다음 볼게요. 2014년도 마르크스 대회 포스터 성소수자 해방운동가 마르크스주의. 다음. 그리고 아까 본 곽희경 씨가 지금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장인데 민노당이라고 아시죠? 통합진보당에 되기 전에 민노당이잖아요. 거기 대의원이에요. 그리고 전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인 정열 씨는 통합진보당 위원장이에요. 결국에요. 정말 극단적인 공산주의 세력화돼 있어요. 세력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게. 동성애는 좋은 거다라는 철학을 완성한 미셸 푸코. 저 사람 자체가 동성애자였고 에이즈에 걸려서 1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50살 좀 넘어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다음. 벌써 눈빛이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도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번째 철학자인데 미쳐가지고 자기 아내를 목 졸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삶은 얘기 안 하고 저 사람들의 철학만 대한민국까지 와서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애들한테 4살부터 7살짜리 애들한테 성교육을 시키는데, 다음 볼게요. 이게 지금 5살짜리 꼬마한테 우리 세금으로 시키고 있는 성교육 모습이에요. 여성의 옷을 벗기고 남자애가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훈련을 시켜요.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이요, 건강한 성이 아니고 성해방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추정 60대 저희 병원 나쁘다라고 인터뷰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제 가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 사람 저 인터뷰하고 한 달 뒤에 목매가지고 자살했어요. 다음. 국회의원까지 이 사람들은 벌써 진영이 다 갖춰졌어요. 뭐 KBS 그리고 국회의원 할 거 없이 메이저 언론사 할 거 없이 이미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 저건 저예요. 저 1인 시위하는 거. 하도 답답해가지고 서울시청 가가지고 돌아와 기다릴게요 1인 시위를 했어요.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야지 해결이 돼요. 다음. 나가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다음. 방송국 나가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주님 제발 오늘 모이신 1만 명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5분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5분만 헌신해서 댓글 달게 하여 주옵소서. 댓글.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10,000명이 합심해서 댓글 달 때는 연세중앙교회밖에 없어요. 전 그거 자신한다니까요. 왜냐면요, 하여튼 어디 동성애 반대하려고 죽을 각오하고, 아까 나간 거 그게 서울광장에서 이번에 축제했잖아요. 그때 간 거거든요. 갔는데 저는 꼭 애를 데리고 나가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나가요. 왜? 우리 애들도 전사로 키우려고, 영적 전사로. 학교에다 전화해가지고 학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틀 동안 학교 못 가니까 나는 거기 가가지고 우리 애랑 기도하고 외쳐야 되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학교 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차에서 방언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하고 우리 아들하고 외치고, 우리 아들이 9살이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 광장에서 애 데리고 온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뜨거워가지고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애를 미래의 전사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어느 교회에서 오시냐고 그러니까 다 애 데리고 온 집은 연세중앙교회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다니까요. 야, 연세중앙교회 된다. 여기 된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기도한 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동성애 진영에서도 1만 명 댓글 달 집단이 없어요. 동성애 진영에도. 그런데 우리는요, 연세중앙교회가 있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5분만 헌신하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왜? 악한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잡아서 역사를 하는데, 정사와 권세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요,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메이저 언론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면 인터넷을 장악을 해버려요. 인터넷은요,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게 장땡이. 우리가 10,000개 글 올려봐, 누가 당해? 10,000개만 올라가 보세요. 완전히 역전을 시키고요, 여론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기도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진짜 제 불타는 마음을 봐주시고, 일주일에 5분만 댓글 다는데 헌신하시면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요 면류관이 어마어마하게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많은 분들 계신데 불을 던져주셔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